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정현철입니다. 저희 오토캐스트가 최근에 BMW 1 시리즈 그리고 2 시리즈를 동시에 시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야심차게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 가서 서킷 주행까지 하면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서킷에 가서 직선주로 해서 제로백 테스트도 하고 드래그도 하고 그 다음에 서킷 랩타임도 재고, 그렇게 여러 가지 비교들을 했거든요. 그 영상들 저희가 시리즈로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은 그런 재밌는 영상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선은 간단한 이 20D 그란 쿠페 럭셔리 트림의 시승기부터 시청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 그란 쿠페의 디자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리즈랑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저 뒤쪽에 루프라인을 따라가는 저 세단형의 뒷모습이겠죠. 일단 앞모습에서의 차이는 이 아래 범퍼 쪽, 그러니까 이 헤드램프의 아랫면을 기준으로 이 범퍼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헤드램프는 1 시리즈가 큰 하나의 덩어리였다면은 이 시리즈의 아랫부분은 한번 이렇게 턱을 줘서 조금 기교를 부렸어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범퍼의 디자인도 1 시리즈랑 큰 차이가 있죠. 물론 1 시리즈 M 패키지랑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저 그릴의 디자인은 1 시리즈가 위아래로 좀 더 길면서 보다 정사각형, 그러니까 키드니 그릴의 한쪽 네모가 좀 더 정사각형 같은 비율이었다면은 이 시리즈에 적용된 키드니 그릴은 좌우로 뾰족하게 늘어난 그런 키드니 그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아래쪽에 디자인 중에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이 장식인데요. 이 장식은 실제로 공기가 흡입되지는 않고 그냥 막혀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옆면을 보시면은 비율이 앞바퀴 굴림 차의 전형적인 비율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래 BMW 1 시리즈, 2 시리즈는 뒷바퀴 굴림 베이스 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바퀴의 중심축부터 이쪽까지, 그러니까 대시 투 엑셀의 길이가 상당히 긴 그런 멋진 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형적인 앞바퀴 굴림 차의 비율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그 BMW에서 항상 기대할 수 있었던 좀 더 스포티한 비율은 조금 무뎌진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118D 모델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220D 럭셔리 트림에는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율적으로 18인치 휠이 조금 더 멋지게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시리즈 그란 쿠페를 특징 짓는 가장 큰 디자인 요소가 바로 이 뒤의 디자인인데요. 이 디자인은 평소에 BMW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상당히 생소한 그런 디자인을 적용했죠. 신형 X6에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이 시리즈 그란 쿠페도 적용이 됐습니다.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을 보면은 이렇게 평평한 그런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파티션을 열면은 아래 또 다른 조금 더 깊은 수납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아주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평평하고 반듯해서 짐을 되게 효율성 있게 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단점은 뒷자리 폴딩은 되지 않고 가운데 스키스로만 가능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시리즈 그란 쿠페 실내도 1 시리즈랑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트림에 적용되어 있는 패턴 같은 게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디자인도 조금 다릅니다. 그 외에 거의 대부분은 사실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이 시리즈 그란 쿠페는 이런 스마트폰 거치대가 있어요.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진 않습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은 무선 카플레이를 지원을 한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을 한번 볼게요. 이 앞좌석을 저한테 맞는 시팅 포지션으로 해놓고 나서 뒤에 앉아보니까 무릎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앞시트의 뒷판을, 그 중에서도 무릎이 닿는 부분을 좀 파놔서 무릎 공간을 더 확보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래 정강이가 좀 닿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발밑 공간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룸은 엄청나게 작아요. 헤드룸은
약간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도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헤드룸은 그렇게 널널한 공간이 아니네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뒷좌석을 위한 공조장치 따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C타입 USB 포트가 2개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차를 타고 일반 도로에 나왔어요. 일단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쪽에서 전달되는, 그러니까 엔진으로부터 전달되는 소음이라던가 진동은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뭐 디젤 특유의 그 엔진 소리는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렇지만 그게 억제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또 진동이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다는 게 느껴져요. 지금은 정차 시에 ISG가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조장치를 꺼보면 디젤 특유의 엔진음은 들어오지만은 진동은 아주 잘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상 BMW 차들을 타보면은 그 특유의 뭐랄까요, 그 쫀득쫀득한 이라는 표현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쫀득쫀득한 그런 승차감이 있거든요. 걸러줘야 될 충격들을 잘 걸러주면서 그 와중에도 지면에 착 잘 붙어있는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 느낌이 전달되지 않는 첫 BMW 차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차량도 그렇고 BMW 모델만큼은 정말로 이 모델 저 모델 많이 타봤는데, 이 시리즈 220D 그랑 쿠페의 승차감은 제가 기대하는 그런 BMW의 승차감을 전달해 주진 않습니다. 잔진동도 제법 전달이 되고, 차체의 크기가 또 작다 보니까 당연히 과속 방지턱 같은 곳을 넘을 때 차체의 흔들림도 제법 크고, 전반적으로 승차감에 있어서는 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엔트리급이라서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염두는 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리즈 그랑 쿠페에는 M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이 추후에 M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을 판매 예정이라고 하는데, M 패키지가 들어가면은 이제 외관, 뭐 범퍼 디자인이라던가 실내에서는 시트나 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변경이 됩니다. 일상적인 주행을 할 때는 초반 토크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답답함 없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크기가 아반떼보다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전반적인 재원상 수치를 보면은 아반떼랑 비교를 했을 때 전폭 외에는 전부 다 작은 수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데 아주 편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전까지 미니를 운전을 하던 그런 오너도 아주 거리낌 없이 쉽게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의 그 감 있잖아요. 크기 감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 그만큼 운전이 편합니다. 그래서 큰 차를 운전하는 거가 부담스러운 분들한테는 뭐 크기상으로는 어떤 운전하기 편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1시리즈, 2시리즈가 단순하게 해치백 그리고 세단 이런 차이 외에도 사소한 어떤 디자인적인 차이도 있었고, 118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50마력, 그리고 220D 같은 경우에는 190마력의 최고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차이도 있었어요. 이 영상 이후에 이다정 기자가 1시리즈의 M 패키지, 118D M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 영상 이전에 사실 이다정 기자가 독일에 직접 가서 좀 더 1시리즈 집중적으로 이 모델 저 모델을 타본 그런 시승기가 저희 오토캐스트에 이미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 기다리시기 조금 지루한 분들은 먼저 그 영상 보셔도 좀 1시리즈에 대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그 서킷, 랩타임 영상, 그리고 드래그 영상, 제로백 영상들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